안녕하십니까. 오늘하고요, 내일 이틀 동안 그 국민의힘 후보 4강을 가리는 이런 데 여론조사가 이틀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. 진행되고 있어요. 그런데 그 가장 똑같은 모형으로 그 무당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역선택을 배제한 이런 데 여론조사가 오늘 따끈따끈하게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소개하는데요. 제가 이제 그 파악하고 있는 순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. 그래서 상당히 좀 여론조사가 신뢰가 지금 현재 그 판세하고 좀 맞는 이런 여론조사이기 때문에, 또 오늘 바로 직전에 지금 놓은 이런 이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소개를 합니다. KPI 뉴스 의뢰로 리서치 뷰가 이제 그 어제 그저께 19, 20일 떡에 토론하는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조사한 이런 데 여론조사인데요. 이게 두 가지로 한 거예요. 전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체 여론조사를 하고,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무당파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거만 또 뺀 걸 분석을 해본 거죠. 그러니까 1000명 중에 뭐 예를 들어 민주당이나 좌파 개신당이 500몇 명이다. 그러면 그거는 빼고 400몇 명이 무당파나인데 그 보수다. 요 사람들에게 또 여론조사 해본 거죠.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와 똑같잖아요. 두 가지로 이제 이거 해본 거예요. 그랬더니 어떠냐?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? 누구냐?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? 이렇게 물은 거예요. 이 질문 같은 것도 중요하긴 한데, 이거는 이제 선관위에서 다 정할 문제고, 여론조사 업체들에게 미리 안 알려주는 거예요, 다. 왜냐하면 어떤 데 오면 이게 국민의힘의 여론조사인지 뭐 평상시에 늘 하는 여론조사인지 모르게 하려는 거죠. 이걸 알면 이게 또 좌파들이 들어가지고, 당신에게 민주당 지지하는 놈들이 들어가지고, 난 무당층입니다. 나 이게 국민의힘 지지합니다. 이러면 이게 또 역선택이 논다고. 이걸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이게 전혀 모르는 거야. 어느 여론조사가 이게 진짜 일단 지지정당부터 이게 물어서 끊어버리는 거지. 지지정당. 나 민주당 하면 이게 그 다음에 질문이 안 가는 거야. 이러면 이게 역선택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거지. 그래도 이게 뭐 완벽하게 100%는 못 막더라도 내가 이게 어떤 여론조사 받을 때, 요게 혹시나 국민의힘 여론조사 아니야?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무당층 국민의힘 하자. 이런 민주당 지지자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. 따라서 이제 그 역선택은 충분히 저는 방지된다 보고요. 이래 봤더니 의미 있는 게 나왔습니다. 자, 일단 이게 1000명 전체를 보자고요. 국민의힘하고 무당파 보기 전에 전체를 보면요. 전체를 보면 이게 그 김문수가 1위에요. 그것도 둘 다 1위에요. 김문수가 18.8. 그 다음에 이해가 되잖아. 그 다음에 2등이 홍준표가 13.2. 그 다음에 그 한동훈이가 11.6이 나오고 상강이라죠. 그 다음에 안철수가 전체를 하면 안철수가 9.4, 나경원이 5.4가 나와. 5.4가. 나머지는 이제 큰 의미가 없고. 그러니까 전체 국민 하면 그 안철수가 나경원보다 높게 나와. 그런데요, 무당층하고 이제 국민의힘만 제가 여론조사 한다 했잖아요. 그렇게 좁혀봤더니 어떻게 노느냐? 그게 1000명 중에 421명. 요것만 봐도 그 보수가 좀 직결이 적은 것 때문에 무당층하고 1000명 중에 무당층하고 국민의힘이 421명이면 40%밖에 안 되잖아. 이게 좀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요즘 보수가 여론 조작질이 시작된 것 같아. 제가 보기 좌파 여론단체들이 줄을 쓴 것 같아. 표본이 작게 잡혀. 이것도 원래 노무현 때 행정관 안일원이가 리서치뷰에 있었거든요. 원래는. 지금 이게 옮겼을 거야, 아마. 리서치뷰라는 회사도 전 좌파라 보는데, 하여튼 뭐 여론조사 좌파들이니까 더 공정하게 굳이 국민의힘 이게 조작할 이유는 없잖아요. 조작할 수도 없고. 따라서 이제 그 리서치뷰 여기에서 이제 그 국민의힘과 무당층 421명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더 차이가 많이 나. 김문수가 이제 역시 1등이 29.9, 김문수가 이제 29.9, 그 다음에 홍준표는 21.9, 8% 차이 나죠. 홍준표는 이제 21.9,
그 다음에 내가 상과 똑같아. 한동훈이가 19.6, 한동훈이가. 여기까지 3강이라고. 제가 보는 판세하고 맞거든. 그런데 4등이 바뀌잖아. 딱 이게 무당청과 국민의힘을 하니까 4등이 나경원이 9.7이 돼. 9.7. 근데 안철수는 4.2. 더블 스코어 차이 난다고. 5%. 나경원이가 9.7. 안철수는 4.2야. 그러니까 이제 결국 유승민은 안철수는요. 역선택이 많다 봐야 돼. 유난히 제일 많은 게 유승민이야. 역선택이 가장 심한 거는 유승민이라고. 근데 유승민이 안 나오잖아.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가 다음으로 역선택이 많은 거예요. 좌파들 중에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. 좌파들 중에. 근데 무당청과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. 솔직히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누가 안철수를 지지하냐.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. 한 명도 없어요. 거의 없다고. 나경원은 이게 국민의힘의 정통 항상 집을 지켜온 맏며느리야. 맏며느리 있잖아요. 항상 그 어려울 때나 진짜 힘들고 가난하고 이럴 때도 그 집을 끝까지 지켜온 맏며느리가 나경원이다 말이야. 국민의힘에서는. 그러니까 안철수를 제압하는 거지. 나경원 9.7, 안철수는 4.2밖에 안 되잖아요. 이게 맞다고 보는 거야. 이게 이 여론조사가 물론 이제 리서치뷰가 약간 좌파 성향이긴 하지만 올해 그럴수록 더 객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 답을 하고 조작할 이유도 없고 뭐 전체 이재명이하고 우리하고 붙으면 이건 조작할 수가 있어요. 조작 미터, 리얼 미터처럼 리얼 미터 보면 이재명이가 막 50% 돌파했잖아. 이제는 이게 좌파들의 여론 조작질이 시작돼 있거든. 벌써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제 바람이 슬슬 부르니까 이제 이재명 쪽으로 줄 선다고. 이재명 쪽으로. 따라서 요즘 여론조사가 특이한 게 전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10% 이상 앞서.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재판 과정에는 평균을 내보면 전부 국민의힘이 근소하게 앞섰거든요. 제가 여론조사 한 30개 평균을 봤단 말이야. 30개 평균을.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전에는 국민의힘이 앞섰다고. 비슷하거나. 근데 요즘 보면 전부 막 이재명이가 막 40, 50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막 10몇 프로 더 앞선다고 국민의힘보다.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좌파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. 이런 게 우리가 여론 조작질에 쏘으면 안 돼요. 왜? 좌파들이 막 이재명이 50% 이렇게 막 조작해가지고 야 이번 대선은 보나 안 보나 이재명이야 의대명이야 이러면요. 그러면 우리가 기주가 포기하고 지뢰 포기해버리고 투표를 안 갈 수가 있다고. 그러니까 이제 벌써 조작질이 시작되는 거예요. 쏘으면 안 돼요. 저 좌파 정권은 봤잖아요. 뭐든지 통계 조작, 여론 조작, 선거 조작 이런 게 3대 조작이다.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? 그런 게 조작을 쏘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오늘 놓은 이 리서치 뷰는 굳이 국민의힘하고 무당체이기 때문에 이재명과 관계되는 게 아니잖아.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작할 필요가 없는 이런 데 여론조사입니다. 여기에서 무당층과 국민의힘만 대상하면 김문수가 한 30%, 29.9니까 30, 29.9. 그 다음에 홍준표가 21.9, 21.9. 홍준표하고 이제 한동훈은 비슷합니다. 한동훈이 19.6. 요 정도 될 거야, 아마 20% 정도. 왜냐하면 이게 탄핵 찬성이 저는 한 20% 정도로 보거든요. 탄핵 찬성이. 최병묵 선배는 이제 뭐 4대 6으로 보는데 40%까지 안 돼요. 그러게 전 국민까지 몰라도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층은 그래 안 많거든요, 숫자가. 무당층은 이제 갈수록 준다고. 결국 이 국민의힘 지지층은 전체에서 우리가 탄핵 찬성이 60, 반대가 40이면 그 40이 국민의힘이잖아.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아무리 안 돼도 저는 80% 이상 탄핵을 반대한다 보거든요. 많이봤자 1, 20%가 탄핵 찬성이니까. 그러니까 한동훈 표각이 담으면 20 나오는 거예요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탄핵 찬성은 20%다. 아무리 봐도 그 이상 넘을 수는 없다.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, 홍준표, 나경원 이런 분들이 탄핵 반대했던 표를 3등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가 29.9, 홍준표가 21.9, 나경원이 9.7, 그 다음에 이철우 지사도 탄핵 반대 2.1,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실제. 그러면 이제 탄핵을 찬성한 한동훈가 19.6,
안철수가 4밖에 안 되잖아. 요거 보면 이게 한 24, 5%. 요게 맞거든요. 24, 5%. 딱 이게 제가 직감적으로 그 통찰적으로 직관적으로 분석하는 순위하고 이게 여론하고요. 이 여론조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게 일치한단 말이야. 일치한다. 그리고 이게 가장 최근에 놓은 거고 똑같은 이게 표본. 오늘 내일 조사하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무조건 이게 저는 나경원이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. 안 되면 이게 말이 안 되지. 안철수가 철수입니까? 이름이 매일 철수도 했지 뭐. 안철수는 이게 철수할 때는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또 안 해야 될 때는 하고 항상 그 들고 날 때를 못 가리는 그 안철수 이름이 그 철수라고도 하는데 보통 철수한다고 또 이번에 철수 안 하잖아.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철수해야 될 때는 안 하고 또 안 해야 될 때는 해. 참 이게 황당하죠. 근데 이거 이름이 저는 안철수도 있지만 안철세도 되거든요. 철새단 말이야. 안철새 뻐꾸기처럼 아무 동진하게 알란하고 떠나버리는 이게 뻐꾸기단 말이야. 안철새. 한 번도 이게 어떤 이념에 따라 끝까지 오래 같이 한 적이 없어. 제일 먼저 이게 박원순한테 부역자가 서울시장쯤에서 박원순 부역자 했지. 그 다음에 문재인하고 합친다고 또 거기 했지. 그 다음에 또 유승민하고 배신자인데 합친다고 반다 또 했지. 그거 깨고 또 너가 독자하다가 또 국민의까지 와가지고 분탕질 치고 있잖아. 이런 철새가 없다니까? 김민세나 안철세나 이런 게 철새가 없다고. 우리 국민의 정통 보수는요, 살인자보다 더 싫어하는 게 배신자입니다. 살인자보다 싫어하는 게 배신자라고. 이제 유승민 배신자, 그 다음에 안철수 배신자 끝나고, 그 다음에 이제 4강에서 한동훈 배신자를 잡아야죠. 이렇게 잡는다고. 그러면 이대로 가면 뭐 결선 투표는 김문수, 홍준표가 간다 이 말이죠. 이게 맞고 이렇게 저는 가야 된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덕수 카드가 있는 거죠. 김문수가 되면 한덕수하고 이게 단일하겠다고 아예 공언했고, 뭐 홍준표가 되면 이게 한덕수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은 이게 독자 끝까지 간다는 거니까 그거는 이게 또 남아있는 숙제고, 일단은 이게 그 4강에서 안철세를 잡고 나경원을 무조건 이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그 4강에서는 다시 배신자, 왕배신자, 한동훈을 잡고, 그러면 이게 그 김문수, 홍준표,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올라간단 말이야. 그래서 이게 흥행이 되면서 다시 이제 그 한덕수까지 이렇게 되면요. 이번 선거 아주 이게 재밌습니다. 결국은 이게 1, 2%로 이재명이 하고 1, 2%로 갑니다. 지금 이제 좌파들의 여론 조작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선동되거나 미리 위세 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지뢰 겁먹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. 무조건 1, 2%로 이게 갈 수밖에 없다. 1대1 싸움에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내일 잘 이게 그 국민의힘 지지하는 저희 서정TV의 구독자님들이 대부분 보수, 자유파, 국민의힘 지지층이 대부분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화 오면 꼭 받아서 저는 무조건 이게 나경원 한 표를 찍어줘야 돼요. 김문수는 어차피 이게 1등이란 말이죠. 1등. 나경원 한 표 찍어줘야 안철수를 떨어뜨려야 된다. 이거는 이게 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